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비트 연산자의 개념하고 비트 연산을 위한 비트 메소드, 그죠? 그리고 비트 이동 연산자, 그죠? SHL하고 SHR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프트 레프트고 쉬프트 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빗들을 그려가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 이동 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USH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unsigned shift right입니다. 그죠? 부호가 없는. 그래서 자, 비트 이동 연산자 USHR을 이용을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에 0을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한다. 자,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값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지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즉 부호 비트까지 포함하여 비트를 밀어내는데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음수인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5와 그냥 생각하는 5는 틀리죠. 그죠? CPU에서 생각하는 마이너스 5는 왜? 걔는 가산밖에 못해요. 가산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해 보수를 취해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 5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부호 비트가 1에서 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부호 비트까지 포함해서 밀어내니까.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쉬프트 라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쉬프트 라이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누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봅시다. 발해서 num1을 5로 주고 num2를 마이너스 5를 줬어요. 그런데 S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num5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 5를 이진수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죠? 2로 바꿨어. 2 그리고 1이고 그리고 여기에 2 1 0이죠. 1이죠. 맞나요? 이거 2 4 2 1은 0이죠. 101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왔다면 양수 마이너스 5는 양수 5는 뭐예요? 1 그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0 0으로 채워지죠.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SHR은.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빼야 되죠. 그죠? 이거를 빼야 되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때려치우고 이 값을 1로 보내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채우고 얘는 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얘는 연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결과는 2가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USHR을 해도 동일해요. 이거는 부호 비트까지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부호 비트까지 밀어내도 2죠. 근데 우리가 101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5는 얼마였어요? 1, 0, 1이었어요. 그죠? 1, 0, 1, 0, 0, 0, 0, 0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2의 보수를 취하게 되면, 그죠? 2의 보수를 취하게 되는 이제 이 값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SHR 이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5를 먼저 하려 그러면 1의 보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의 보수를 취하면 전부 다 1, 1, 1, 1 맞나요? 다 6개죠? 1, 그 다음에 요 놈만 0으로 바뀌고 1, 1이 되죠.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죠. 그죠? 그러면 1, 1 하면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 되고 얘는 1이 올라갔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 0, 1, 0 됐으니까 1 하고 0 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죠. 그죠? 1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하면 1, 1, 1, 1, 1 다섯 개 되고 얘만 유일하게 1이 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CPU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에서 1을 더했으니까 0이 되고 다시 1이 올라가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0 가면서 잠깐만요. 0이 되고 1이 올라가서 이것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서 0이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요. 0 맞고 그 다음에 0 맞고 그 다음에 얘가 제로니까 1이 맞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5예요. 그죠? 마이너스 5를 이게 이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USHR을 이용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부호 비트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라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당연히 얘는 뭡니까? 요렇게 0이 여기다가 갖다 붙죠. 0이 갖다 붙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잘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값이 얼마예요? 양수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쭉 해야 하니까 21억 얼마가 나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1111 1011 이게 제가 이거는 1011은 이거는 인버스 된 건데 그죠? 인버스 된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원래는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0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플러스 1을 안 했고 그냥 인버스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의 보수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여기에서 딴 거 볼 필요 없고 자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USHR의 결과를 USHR은 사용할 때는 음의 음수가 2의 보수로 계산된다는 점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부호 비트가 0으로 바뀌면서 0, 1, 1, 1, 1 해서 1, 1, 0,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양수로 변환이 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 뭔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5가 우리가 1, 0, 1이에요. 그죠? 맨 끝자리만 표시를 하면. 그죠? 1, 그리고 이거는 2의 0승이 아니라 2승이죠. 그래서 더해서 4가 나오죠. 5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수를 4개, 5, 6, 7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0, 0, 0, 0, 0. 이게 5예요. 5. 양수 5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음수 5를 표시를 할 때는 우리는 2의 보수를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으면 먼저 1의 보수를 취해야 되죠. 그럼 리버스를 하기 위해서 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1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에 1만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1, 1, 0.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해돼요? 예. 그러면 똑같죠? 1111 하고 1011 됐죠? 이게 마이너스 5예요. 2의 보수를 취한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우리가 USHR이라는 것은 라이트로 보내는데 부호 비트까지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부호 비트 0으로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얘는 잘라져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2비트로 낸 거고 저는 8비트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뒤에 보면 0하고 양수다 그죠? 그리고 1111111111 하다가 제일 마지막 4비트에서 요렇게 1101이 요렇게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예. 단지 여기에서 USHR 했기 때문에 요 부분만 2로 바뀌고 뒤에 자리 끊겨요. 그죠? 그리고 나서 1, 0 뭡니까? 11이 여기에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2억, 21억 얼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예.
1의 보수, 2의 보수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와 같이 큰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USHR은 제일 왼쪽 비트에 0을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아이고, 제가 이거를 쇼를 안 했군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는 뭐, 논리합 연산자 너무나 잘 알죠? 자, 논리합 연산자 OR에 대해서 알아보자. OR는 두 수의 bit들을 1대1로 대응으로 비교하여 bit의 값이 하나라도 1이라면 1을 반환한다. 그래서 12가 25가 이렇게 있다면 자 10이죠. 10이라면 당연히 1이 하나 있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1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둘 다 폴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0 1이 맞죠? 그리고 11 1 맞아요. 그 다음에 1 맞죠? 예. 그래서 이 값은 2의 제로니까 2 더하기 2의 1승, 2의 2승 4고요. 그리고 8이죠. 그 다음에 16이에요. 그죠? 이 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8은 24. 24 더하기 4는 28. 그리고 나머지 1을 더하면 29가 되죠. 그죠? 그래서 11을 이런 식으로 비트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25는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직접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진법 변환 알겠죠? 그래서 이때 12와 25는 22와 25비트를 하나씩 대응하며 논리합 연산을 한다. 예를 들어 12의 첫 번째 자리인 0과 25의 첫 번째 자리 비트인 1로 논리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5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을 리턴을 하니까 1을 반환을 해요. 그죠?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로 0과 0으로 논리합했을 때는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false를 리턴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최종 결과 값은 이렇게 나와서 결국엔 29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쵸? 예. 한번 그 다음 보죠. 자, 그리고 아래의 연산 코드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넘버 1하고 5와 넘버 2 똑같습니다. 이래 놓고 여기 대입을 하면 29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넘버 1.5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디버깅 도구로 비트 연산 과정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자, 지금까지는 비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몸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죠? 상상해야 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게 뭡니까? 에러를 잡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에러를 잡아 나갈 때 해당되는 값들이 어떻게 변해져 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러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버깅 도구는 에러를 잡는 도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용을 하면 비트의 변화를 아주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디버깅 도구로 비트 연산 과정을 살펴보는데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발해서 넘버 1을 12로 인트 타입으로 놓고 넘버 2를 역시 25로 놓고 리절트를 인트 타입으로 선언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 여기에 여기 빨간색입니다. 이게 빨간색인데 12가 입력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 줄번호 있죠. 줄번호 여기 4번 네 번째 줄이다. 그죠? 요 옆에 보면 회색 공간이 있잖아요. 인텔리제이에 그죠? 회색 부분에서 클릭을 한번 하면 빨간색 점인 브레이크 포인트, 다른 말로 토글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인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에 생성이 되고, 그래서 단축키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생성을 하려 그러면 줄에다가 여기다가 갖다 내놓고 마우스로 누른 다음 컨트롤 F8번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기고요. 근데 뭐 이거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갖다 내놓고 그냥 여기 클릭 한번 하면 빨간색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F8을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줄이 딱 쳐 있어요. 빨간색이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런의 디버그 메뉴를 선택을 한다든가,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에 좀 익숙하면 좋겠죠. 그래서 디버그 메뉴를 선택하면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lt, Shift, F5번을 실행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1에서 지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실행을 멈춥니다. 디버그 메뉴를 누르면. 네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놨네. 그러면 네가 여기서 하나하나 진행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고 Shift F9번을 누르면 Alt Shift F10을 누르면 실행이 되지만 Shift F9번을 누르면 디버그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맥에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실행이 다 안 되고요. 여기에 실행되다가 여기에서 딱 멈춰요. 실행되지 않은 채로 얘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디버그 모드에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값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런에 세 번째로 스텝 오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줄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오버를 통해서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F8번을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이 한 줄씩 스텝 오버가 되면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때 코드 오른쪽에는 회색으로 현재 변수 상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지금 넘버 1은 12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12를 이진수로 보고 싶다. 그죠? 그렇다면 디버그 창에서 디버그 창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리어블 변수 창을 찾아보면 변수가 지금 우리가 num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검사하고 싶은 변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뷰에서 바이너리 이진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variables 창과 과정 3에서 확인한 변수 상태가 이진수 요렇게 0B 00001010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바뀌어요. 이진 모드로 바꾸면. 그러면 이진수가 곧 비트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면 디버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굳이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이제 비진수를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빗대의 변화를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디버그 모드를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실습 시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논리 곱이에요. 논리 곱은 논리 합의 반대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1대1로 대응하는데 하나가 이미 거짓이죠. 그러면 0이에요. 둘 다 같아야지만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숫자가 OR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위에 같이 가보시면 이거 했을 때는 29가 나왔다. 그죠? OR을 했으니까. 왜? 논리 합이니까. 근데 이거는 논리 곱이니까 0 곱하기 1 해봐야 0이잖아요. 그죠? 1 곱하기 1을 하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값이 오히려 되려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베타적 합 연산자라고 해서 XOR가 있어요. Exclusive OR의 약자인데, 자,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도 하고 베타 적합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 XOR는 두 비트의 값을 비교하여 같으면 0, 비트의 값이 비교하여 같으면 0, 다르면 1을 반환하는 거예요. OR 연산자의 반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XOR 말고 여기 OR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에 OR가 들어가면 1이 나오죠. 그리고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1이 나오는데 OR에서는, 그죠? 근데 이거는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1. 이거는 같으니까 0과 0이 지금 현재 같죠? 같으니까 0을 리턴하고, 이거는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1을 리턴하고, 이게 서로 같다, 그죠? 그러니까 0을 리턴하고, 이거는 서로 다르니까 1을 이렇게 리턴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베타적 논리합, 베타 적합 연산자인 XOR을 이용해서 연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 XOR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여 두 개의 변수 값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법을 우리는 swap이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라고 부른다 해서 다음 예제를 작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만들어요. 이진수를 만들고 나서 XOR을 먼저 넘버1과 넘버2에다가 XOR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다가 적어 보시고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번 하잖아요. 3번 하면 이 두 개의 값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XOR의 특징이잖아요.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돼요? 같으면, 비교하여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리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 값이 넘버 1 값이 25가 되고 넘버 2 값이 12가 되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먼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거를 그리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게 맞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12예요. 그죠? 12는 우리가 12 하면 2 해서 6 제로 제로고요. 그 다음에 2 해서 3이고 0이에요. 그리고 2 해서 1 하고 1이죠. 11 빵빵이에요. 그죠? 빵, 빵, 1,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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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게 지금 12예요. 2의 3승, 8. 그리고 2의 4승. 그죠? 맞나요? 11, 빵빵. 2의 1승, 2의 0승, 2승, 3승. 1승이고 이게 2승이죠. 그래서 4 그리고 8 해서 12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에다가 25를 우리가 나누면 2, 12, 1이 되고 그리고 2, 6 해서 0이 되고 맞죠? 예. 그 다음에 2, 3 해서 얘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2, 1 하고 얘도 1이 되죠. 1, 0, 0, 0, 1, 1, 0, 0,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으면 1, 0, 1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1 그 다음에 뭐예요? 0, 0 그 다음에 1, 1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00이죠. 그죠? 000이 되죠. 그죠? 0, 0, 0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 1 그리고 이거는 2의 3승이죠. 8 그 다음에 얘는 16이에요. 16 더하기 8 하니까 24 1 더하니까 25 이렇게 나왔죠. 근데 XOR예요. 다르면 0이고 같으면 1을 리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넘버 원이 가지는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값이 다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리턴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이고, 이가 0이고, 그리고 얘가 다르죠?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다르니까 얘 1 맞고요. 그죠? 이것도 요거는 같으니까 0 맞고 그 다음에 다르니까 얘는 이제 뭐죠? 1을 리턴을 하고 같으니까 0 0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1 그리고 이거는 얼마예요? 2의 2승이니까 4가 되고 얘는 2의 2승, 3승, 4승이 돼서 16이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거의 넘버원의 값에는 지금 현재 21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연산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넘버 2에는 무슨 값이 또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넘버 1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넘버 2하고 XOR을 이게 지금 넘버 2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넘버 1이고 젠 10이라는 넘버 1이고 이거는 25라는 넘버 2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넘버 원의 값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넘버 투 얘랑 다시 연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해 나가다 보면 이 두 값이 딱 바뀌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인데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 이 두 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인데 오히려 되려 이게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비트 연산에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이런 거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눈에 탁탁 들어오게끔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이 두 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빈 통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우유와 주스를 바꾸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우유가 들어있고 여기에 주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바꾸려고 하고 싶으면 우리는 빈 컵이 하나 필요하죠.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임시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스를 담으면 얘가 빈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유가 들어가겠죠. 그죠? 우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컵이 비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주스를 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두 수를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래서 XO와 연산자를 3번 사용하여 두 수를 서로 바꾸었다. XO와는 이용하는 스왑 기법을 사용하면 임시 변수를 놓고 변수를 저장하여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두 수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간편해요. 그냥 일반 변수 하나 선언해서 하는 게 편해요. 뭐 프로그래머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요. 일단 그죠? 예, 값을 따로 뭐 이렇게 할당하고 이런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예, 근데 저는 뭐 꼴랑 뭐 여기 템프 변수 하나 선언한다고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죠? 예. 어차피 바꾸면 이제 함수 끝나면 어차피 메모리에서 소멸되니까 이거는 번외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론의 마지막 강의라는 거예요. 길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인버스의 인버스는 반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NV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트 연산자이다. 반전 연산자인 INV, 인버스는 비트를 모두 반대로 뒤집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1의 보수로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자는 다낭 연산자이기 때문에 중위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처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2잖아요. 12는 이진수로 이렇게 되죠. 그죠? 1승, 2승, 0승, 1승, 2승, 3승에서 8이 되고 4가 됐어요. 그러면 12가 맞죠? 여기에서 인버스를 해버렸어요. 다 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1 그리고 얘는 2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1로 뒤바뀌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11이 되어 있는 값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 1을 했다. 2의 보수, 이거는 지금 1의 보수를 취향격이잖아요. 근데 1을 여기에다가 1을 더하잖아요.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1이 돼서 넘어가고, 그죠?
이거는 이제 11이 돼서 0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11이 돼서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이거는 마이너스 12의 값을 2의 보수로 취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를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 그리고 아울러 뭡니까 이제 다음 이론적으로는 다 살펴봤고 이제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